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애정 결핍된 사람들이 보면 참 많아요. 애정 결핍. 내가 받지 못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정말 너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사랑과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사랑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낳았기 때문에 키우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정 결핍 같은 거 다른 곳에서 그 애정을 찾으려고 채우려고 이제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결핍으로 인한 발생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저 사람도 결핍이 있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있구나 이제 느끼는 게 뭐 쇼핑 중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무언가를 나한테 막 치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랑거리 별거 아닌데 과대포장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속에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결핍이 있구나. 근데 좀 가까운 사람이면은 제가 제 선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걸 살피거든요.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무엇이다, 원하는 게 무엇이다, 필요한 게 무엇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다듬어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결핍이 있구나 정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저랑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그래도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과 받고자 하는 사랑이 달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음, 너가 원하는, 엄마가 엄마한테 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엄마가 어쩜 줄 수 없을지 몰라. 하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엄마가 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가 가장 큰 핵심이다.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동생을 낳으면은 너한테 갔던 엄마의 사랑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화가 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는 안 돼요. 엄마가 동생을 낳아도 자기를 안 사랑하거나 막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본인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꼭 안 좋은 기억이 남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시골이라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빨래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동네에서. 거기에 이제 아주 꼬마 때 엄마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물에다 나를 이제 집어넣어버린 거죠. 밀어버렸어요. 다 커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서 도대체 왜 나를 물에다 밀어 넣냐. 죽일 생각이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제가 새 옷을 이게 입혀놓으면은 바로 흙장난을 해서 옷을 바로 더럽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빨랫감을 이만큼 쌓아놨대요. 제가 이제 버린 옷으로. 그래서 그 빨래를 하려고 빨래터를 가는데 거기에서 또 옷을 망쳤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아이를 이렇게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충분히 이해도 됐어요. 공감도 되고, 나도 엄마라서 그럴 때 있거든요. 뭐 가끔 참지 못하는 그런 울분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남았던 그 기억들, 그런 기억 한 조각이겠죠. 퍼즐 한 조각. 전체적인 기억은 아니에요. 항상 단편적인 그걸 그냥 품고 있지 않고 엄마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뜨문뜨문 이렇게 뱉고 질문하고 그때 왜 그랬었냐, 나는 그때 참 아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사과도 하기도 하고 그 전후 상황을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응어리진 거 남는 거 막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얘기하라고, 그때 그 부당했던 그때 왜 나한테 그랬었냐, 어린 나한테 왜 그랬었냐 한번 물어보세요. 막 따지듯이 엄마 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성인이니까. 그랬을 때 의외의 대답들이에요. 그 안에 사랑은 다 있었고, 근데 그게 좀 아이의 버전과 자식의 버전과 부모의 버전이 이제 각각 달라서 오해들이 생겨났던 것들인 거거든요. 뭐 냉랭한 부모님이라고 쳤을 때 그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그 부모님들도 본인의 부모님들한테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도 그거를 자녀한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서 냉랭하게, 아니요. 나는 나는 그래도 다르게 엄마한테 더 살갑게, 부모한테 살갑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 나쁘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르게 하면서 그들한테 계속 해줘야죠. 애정 결핍을, 저 사람이 애정 결핍이다라고 이제 느낀 것들은 제가 20대 때부터 이게 사람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뭐랄까, 저를 통제하는, 뭐 어디서 무엇 하는지 뭐 숨쉬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이런 사람일 경우 또 애정 결핍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충만하고 내가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상대를 믿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잘 하겠지. 저도 지금은 그런 게 많아요. 아이도 그렇고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믿어줘요. 그 사람이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봐요. 그리고 내가 설령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성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또 성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예전에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이런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너한테 주었어. 그럼 이만큼의 사랑이 나한테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근데 스펀지처럼 다 꿀꺽꿀꺽 삼키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왔다? 그거 가지고 뭐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모를 수 있어. 그럼 내가 행동으로 해서 알려주면 돼. 그리고 어느 날 저 사람도 알게 되겠지.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그냥 다 삼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리고 혼자 저는 분석을,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상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는 왜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계속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줬을 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수많은 기회를 줬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존중하는 마음과 믿어주는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또 상대를 분석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너무 비어있고, 채우지 못하고,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 상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랑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나간 다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되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더라도 사람들하고 이제 뭐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들한테는 독설 아닌 독설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칭찬이 뭐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언니 뭐 또 뭐 예뻐졌다 어쨌다 뭐 지금 입는 옷이 예쁘다 머리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항상 그런 식이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언제나 그냥 남의 기분 살피는 남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던지는 그런 얘기뿐인 거예요. 늘 만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는 말에 마음을 담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든 수식을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그 말에 마음을 담고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어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에 마음을 어떻게 담을까? 라고 아마 큰 지진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질문을 던지지 그 해답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얻어먹은 거는 얻어먹은 걸로 끝나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찾은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항상 최선의 선택 그리고 가장 옳은 선택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옳은 선택이냐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이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게 유혹도 많았고 뭐 여자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마 흠이 되거나 부끄럽거나 이걸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분들 보면은 깊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좀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인성이 조금 별로다 라고 이제 느꼈는데 그 전에 못 느끼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돈으로 인해서 그걸 가림막을 쳐놓는 거예요. 인성이 있는 척. 그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인성이 없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그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나 인성 있는 척 이렇게 가려지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인성이 있는 척 한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없는 걸 안다는 거고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인성이 조금씩 배워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을 겪으면서 본인이 애정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정 결핍이 있어. 뭐라고 어쩌라고. 나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가시가 막 놓쳐도 너는 나를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하게끔 결핍을 메워야죠. 근데 그거를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애정 결핍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거는 나를 채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부족한데 왜 남한테 자꾸 뭘 채우려고 그러세요? 명품 막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술 마시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뭐 쇼핑 중독되고 중독의 원인이 뭔데요? 결핍이에요, 결핍.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아이들이 그래도 대충 좀 컸잖아요. 갓난쟁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애기는 돈도 키웠어야 된다고 돈도 키우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저 끼어들었죠. 저 NTV예요. 제가 관심 분야에는 반드시 얘기 들어가요. 어떻게 아이를 돈도 키우려고 하냐고.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함이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배우게 된다. 결핍으로 인한 물질의 결핍으로 그 내적인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아이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넘쳐버렸다? 배울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조금만 부족하면은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오고 뭐하고
뭐가 발전이 되고 어떻게 클 수 있겠냐고, 그 아이가. 제가 아이를 처음,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처음 되었잖아요. 그때 뭐 준비된 엄마는 아니었어요. 전혀. 일단 결혼을 했긴 했지만 그냥 환상인 거죠. 남들은 이제 결혼하면 아이도 갖더라. 나도 아이 하나 가져야지. 이런 인형 같은 아이를 원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게 이런 로망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아이는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뭐 수유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알려주긴 했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택도 없이 부족하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육아 카페 같은 데 되게 많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다 들어가고 육아에 관한 책을 다 사서 보고 공부하고,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아이가 아기 때는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럼 아이와 나의 눈 높이, 이제 아이와 나의 시선의 길이는 30cm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막 낳은 아이는 그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는 엄마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찡찡하게 막 슬프게 힘들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있으면은 그 아이의 세상은 되게 절망적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희망을 품고, 내가 빨리 이 세상에서 뭐 잘하고 싶다, 크고 싶다, 뭐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거든요. 그 마음에 이미 세상은 힘든 곳이구나, 내가 괜히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엄마의 눈꼬리는 밑으로, 입꼬리는 위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언제나 웃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더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아이를 이제 낳고 아기 때 정말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이를 가진 느낌이었어요. 안 그래도 자존감도 높은데 이놈의 자존감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뭐 우월하다? 잠도 못 자는 그 시기에 아이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울었어요. 조금 예민한 아이라서. 그럼 4시간 잠깐 토막토막 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도 조금씩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막 발꼬락, 발바닥 뭐 이런 데를 다 뽀뽀해주고 너무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결핍에 채우는 것들, 뭐 명상을 하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고 뭐 정리정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환경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MBTI가 N팁이에요. N팁. P가 들어가면은 좀 정리정돈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네,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기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거 하랬더니 나는 술을 좋아한다고 술을 계속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좀 나에 대해 생각을 하라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뭐 다른 거, 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를 너한테 생각해봐라고 하기에는 아예 못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편지를 쓰고 싶어요. 편지를 쓰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몰라요. 미스터 선샤인 보니까 그러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내가 편지를 어떻게 써요, 그 사람한테? 못 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 아니에요. 한글을 깨우쳐야죠. 그 한글 기본적인 거. 내가 영어로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뭐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근데 누구한테 대필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알파벳을 배워야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나예요, 나. 그냥 아주 기본, 처음 그 단계, 나. 내가 누군지. 나는 김수인. 나는 몇 살? 나는 뭐 어디, 고향이 어디? 이렇게 나가도 돼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뭐
좋아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잘하는 거랑 또 좋아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잘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걸 잘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잘해. 그거랑 또 나는 이걸 잘하진 못해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잘은 하지 못하는,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되지 않아? 그럼 같이 취미로 묶어서 나가요. 취미가 뭐 있어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TV가 있어요. 있는데 TV를 보지 않아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TV를 켜요.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대라고 하면은 그때 켜서 넷플릭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이 정도. 그때만 TV를 켜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이렇게 히트치는 드라마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 시간이 아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그럼 대충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표 끊고 뭐 하고 뭐 하는 그 시간 동안 두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저는 혼자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예전에는 다듬어지지 않을 때에는 되게 넓고 다양한 생각을 또 얕게 했어요. 그러니 남는 게 없어요. 만약 머리만 아프고 정신 사납고, 근데 그거를 뭐 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저는 미디어나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어쩌면 좀 약간 미개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얕게 한 생각을 하나가 깊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나를 처음에 가장 쉬운 게 나였어요. 제가 처음 시던 것도 나였어요. 나란 사람.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남들한테 마음마저도 저는 뭐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좀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 자체도 한 번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보여지는 것은 솔직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오해를 풀어주지는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때를 타지 않았다? 일부러 조금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아니야 이거 수인 생각 아니야. 나답게, 가장 나답게. 그래서 나를 찾은 거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까? 그냥 제가 늘 말했던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을 탓했어요. 왜 나의 부모는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모든 바뀌지 않는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어느 구석엔 좀 나쁜 면이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악한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 깊게 그냥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좋아하고, 그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애정결핍, 결핍은 일단 내 내면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 정말 엇갈린 그 사랑들 때문에. 근데 말해보세요. 분명히 사랑받았고, 그리고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사랑받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받지 못했다 쳐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결핍을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남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지. 절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일은 없어요. 그럼 본인부터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저처럼 너무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타인이 낄 자리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사랑하세요. 나 먼저 나를 채워가며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숙제예요, 숙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싫더라.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